이런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50대 이상 분들, 암 진단비가 굉장히 좀 비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암 치료를 조금 더 꼼꼼하게 보장받고 싶은 분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3번 플랜은 보험료를 최소화하고 싶은 분들은 비급여 암주치라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험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보험인사이트입니다. 자, 오늘은 50대, 60대 분들을 위한 암보험 베스트 3 상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최신 트렌드를 전부 모조리 다 반영을 해서 암보험 똘똘한 1위부터 3위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플랜은 암 진단비 플랜이라고 해서 암 진단비를 메인으로 진단비를 3천만 원을 구성을 하고 서브로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을 이렇게 구성하는 플랜이고요. 두 번째 플랜은 암 치료비 완성형 플랜이라고 해서 이 플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도 주시고 좀 가입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암 진단비는 제외하는 대신에 암 치료비에 집중한 플랜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받았을 때 3천만 원, 방사선 치료 시 3천만 원으로 구성을 하고 마찬가지로 비급여 암주치 보험을 보조적으로 구성을 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험료도 설명을 드릴 텐데 암 진단비 플랜에 비해서도 보험료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플랜은 비급여 암주치 플랜입니다. 다른 항목 다 빼고 그냥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가겠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비급여 암주치 보험으로 가장 유리한 회사 A사를 토대로 설계한 내용인데요. 자, 그럼 진단비나 뭐 암치료비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텐데 아마 비급여 암주치 보험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념만 먼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3년 동안 총 3번의 암이 발생을 했다라고 가정하고 비급여 암주치 보험에서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살펴볼 텐데 보험 가입을 하고 2년 뒤에 대장암 진단을 받아서 로봇 암 수술과 뾰족한 약물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비급여 암주치 보험에서는 약물 치료는 5천만 원으로 해당이 되죠. 그래서 5천만 원 일단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암 진단비나 약물 치료비는 일회성 보장이지만 비급여 암주치는 계속 보장이 되죠. 자, 그래서 3년 뒤에 유방암 진단을 또 받았어요. 2차 암이죠. 2차 암이 발생을 했는데 비급여 표적항암 약물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또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0년 뒤에 유방암이 재발을 했어요. 유방암은 뒤끝이 있는 암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듯이 뭐 10년, 20년 뒤에도 재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발을 해서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또 5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이란 돈을 이 비급여 암주치에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비급여 암주치 보험은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장 만기형으로 가입을 하시면 진단 시점부터 보험 만기까지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 상품의 경우는 10년 보장만 되는 상품도 있거든요. 이런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면 10년 안에만 해당이 돼요. 만약 11년째, 12년째 암이 발생한다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개념을 잠깐 설명드렸는데 비급여 암주치 보험의 장점은 전이암이든 2차 암이든 재발암이든 자녀암이든 상관없이 다 보장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 전이 재발 가장 길고 확실하게 보장하고 보험료도 엄청나게 저렴하다. 다만 단점은 비급여만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에 출시된 배경 자체가 건강보험에서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은 과감히 빼고 보장을 제외하고 대신에 최신 항암 치료에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는 취지로 개발된 상품이다. 이거를 이해하시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실제 사례를 3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대체 보험금이 이런 경우는 얼마가 나오고 이런 경우는 얼마 나오고 이런 부분을 대입을 시켜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위암 진단을 받고 다행히 초기에 진단을 받으셔서 간단한 급여, 내시경 수술로 해서 제거를 하고 항암 치료 없이 완치가 되셨어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암 진단비 플랜, 진단은 받았으니까 3천만 원은 지급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암 치료비, 완성형과 비급여 암주치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금 나갈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례 두 번째는 유방암 진단 후에 급여로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암 진단비 플랜 당연히 3천만 원 지급될 것이고 두 번째 플랜에서는 약물과 방사선 치료 각각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왜냐하면 이 치료비의 경우는 비급여든 급여든 상관없이 1세대 항암제든 3세대 항암제든 가리지 않고 모두 보장이 된다라는 게 강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6천만 원, 진단비보다 2배가 더 나온 거죠. 자, 3번 사례 보겠습니다. 폐암 진단 후에 전이 재발 3년간 비급여 약물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면 얼마가 나올까요? 암진단비 플랜은 3천만 원 받고 비급여 암주치는 동일하겠죠. 연간 5천만 원씩 항암약물 받았을 때 나오니까 5천만 원씩 3년을 곱하면 1억 5천만 원이 지급이 될 것이고 총 합산 1억 8천을 받게 됩니다. 이번 플랜은 약물과 방사선 치료비 3천만 원씩 해서 6천만 원 기본적으로 보장을 받고 비급여 암주치 마찬가지로 1억 5천만 원 합산하면 총 2억 1천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3번 플랜은 비급여 암주치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1억 8천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보험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진단비가 일단 가장 비쌉니다. 자, 이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진단비가 가장 비싸고 그 다음이 암치료비 완성형, 다음이 비급여 암주치 보험 순서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50세 남성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암진단비 플랜 남성분 86,000원대죠. 그런데 이번 암치료비 완성형은 56,000원입니다. 아까 항암치료를 받았을 때는 오히려 이번 플랜이 더 많이 보험금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도 훨씬 저렴하다. 이 부분 때문에 요즘에는 진단비만 고집하시기보다는 암 치료비 쪽으로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 순서 이렇게 화면 정지하셔가지고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장단점 차이를 짚어볼 텐데요. 암 진단비 플랜 장점은 확률이 가장 높죠. 진단만 받아도 나오니까 확률이 가장 높고, 단점은 보험료가 비싸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료가 비싸면 그만큼 보장을 좀 줄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2번 플랜은 장점은 급여, 비급여 포함해서 확률이 높다. 물론 진단비에 비해서는 확률이 낮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수술만 하지 않고 약물과 수술, 방사선을 복합적으로 병행 치료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험료도 합리적이다. 단기 집중치료, 단기적으로 5천만 원, 1억 이렇게 큰 목돈이 드는 치료를 받더라도 보장이 어느 정도 되고, 장기적인 치료를 받더라도 커버가 어느 정도 된다. 다만 보험료는 비급여 암주치에 비해서는 조금 높다. 진단비에 비해서는 당연히 훨씬 저렴하고요. 그리고 3번 비급여 암주치 보험, 보험료 가장 저렴하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 장점은 요거는 조금 반대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장점은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그리고 단점은 좀 아쉽게도 비급여에 있어서만 보장이 된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셋 중 어떤 플랜을 선택하시겠어요?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해 드릴 건데요. 이런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암 진단비 플랜은 40대 이하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암 진단비가 매우 저렴합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를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다. 또는 기존에 암 진단비가 전혀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는 1, 2천만 원이라도 진단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시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번 플랜의 경우는 50대 이상 분들의 경우 암 진단비가 굉장히 좀 비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항암 치료를 조금 더 꼼꼼하게 튼튼하게 보장받고 싶은 분들의 경우라면 이번 플랜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3번 플랜은 기존의 암보험 대비가 꽤 많이 돼 있는 분들, 어느 정도 많이 돼 있는 분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비급여 안주치 정도만 보완하고 가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서브 목적으로 가입하셔도 되고요. 또는 보험료 부담이 너무 되시는 분들, 보험료를 최소화하고 싶은 분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비급여 암주치라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3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병력자는 비싼가요? 아닙니다. 최근에는 10년형 상품이 출시가 됐어요. 과거 10년 동안에 입원 수수료가 있는지, 특별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건강체 보험보다도 저렴한 경우도 있으니까 유병력자 보험, 유병자 보험이 무조건 보험료가 비싸다라는 편견은 좀 버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암보험 예전에 들어둔 거는 그대로 놔둬도 되나요? 저희는 웬만하면은 유지하고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가입하신 보험이 갱신형이라든지 10년마다 보험료가 변동된다라든지 불필요한 항목이 있다라든지 한다면 이런 부분은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제 가입하는 게 유리한가요? 질병보험은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병력이 많을수록 비례해서 보험료가 오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의 적기는 빠를수록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시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내 보험 나이가 올라가는 보험 나이 상령일이 지나지 않는지 지나기 전에 좀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갑자기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시기 전에 미리미리 좀 알아두시고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 자, 보험인사이트가 11년 동안 지켜온 고집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보험금 청구를 겪어보니까 결국은 아플 때 보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꼼꼼하게 과거 병력을 확인해서 보험회사에 알려주는 게 필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귀찮을 정도로 고객분들의 병력을 깐깐하게 확인하고 왜 이런 것까지 물어보세요? 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꼼꼼하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을 정말 제대로 좀 마지막 보험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입하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희 보험인사이트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1일부터 1년입니다.